막 뭔가 좀 무기력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의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일이 펼쳐지기보다는 수축되거나 줄어들거나 막 이런 상태.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 147페이지를 볼 건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제목이 뭐냐면은 마루와 고를 인식하라 라고 나와요. 시작과 끝을 인식하라는 뜻인데 이게 뭔지 같이 볼게요. 자,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한 이후에야,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후에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일거리의 양이 내적 욕구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삶이 내게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거기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빡빡한 상담 일정에 지쳐서 쉼 없는 스케줄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한적한 시간을 보내며 통찰을 얻고 자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계획을 품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전화가 울리지 않거나 시도해온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내 욕구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실 간단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죠? 막 너무 바쁘게 일을 해. 매일매일 뭐 상담 일을 했는데 너무 상담이 많고 힘들고 괴로워. 아니면 이제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괴로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어때?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이 생각 계속 하잖아요. 그죠? 계속 쉬고 싶어. 야, 한적하고 여유있고 내 내면을 돌아보고 그렇게 여유를 즐기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러고 싶어. 그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들잖아요. 머릿속에 그런 바람들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로 한가해집니다. 바쁠 때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바래서 정말로 한가한 현실이 왔는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장사가 안 되지? 왜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없지?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창조했다는 것도 까맣게 있고 왜 이런 현실이 왔는지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까먹어요. 내가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해고당했어. 근데 왜 해고당했지 이러고 있어요. 막상 해고를 당하면 회사 가기 싫어. 회사 가기 싫다고 해서 회사를 안 가게 됐어. 근데 막상 잘리게 되거나 혹은 내가 퇴사하고 나오면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 인생이 왜 잘못 굴러가고 있지?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있다. 뭐 손님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퇴사를 하는 것도 직장에 다니는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통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나는 슬럼프라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선물을 문제거리로 만든다. 내가 바랬던 선물 받은 거야. 드디어 쉴 수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 받아놓고 그거를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봐, 내가 결핍 속에 있었나봐,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지금 돈을 못 벌고 이러고 있나봐. 이렇게 스스로를 벌 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벌 받는 사람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사람들은 내 일을 좋아하잖아.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난 수덜거린다. 불평하는 상태 속에서 머문다면 이런 여백의 시간은 연장될 것이다. 대신에 재충전의 시간에 감사하고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외적 자극이 다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쉽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면서 며칠 안에 또는 몇 시간 안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재밌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뭐가 문제가 된 거지에 집중을 하면은 계속 그 상황이 연장이 될 거라고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며칠만 해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새로운 흐름이 올 것이다. 내 마음에 따라서. 왜냐면 세상은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뭐 시장이 어떻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펼쳐지는 거니까. 저도 쉬고 싶다고 생각하면 몸이 아파서 강제로 쉬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고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공명을 해서 내가 뭔가 하기 싫으면 그날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 막 쉬고 싶어. 그러면 갑자기 팍 아파. 그래서 내가 이제 회사를 안 가게 되거나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거나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아프진 않아. 이제 우리가 그걸 언제 체험하냐면은 학교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죠? 너무 아파하고 선생님 너무 아파요. 막 머리 열도 나고 막 하늘이 핑핑 돌고 그래서 막 이제 선생님이 가라고 해. 그래 가. 가는데 계속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난 아파. 쫄뚝거리면서 가. 근데 이제 정문이 가까워지면 점점 왜 안 아픈 거 같지? 왜 안 아픈 거 같지? 왜 안 아프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집에 가서 놀까? 집에 가면 안 아파. 참 희한하게 집에 가면 안 아파. 오늘 진짜 아팠거든요. 분명히 진짜 아팠어. 농담이 아니야. 진짜 아팠는데 집에 가면 안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온 거야 그 병이.
마음에 오늘 너무 공부하고 싶지 않다. 아 오늘 너무 야자하기 싫다. 아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순간 아팠다가 집에 가려니까 이제 안 아픈 거죠. 왜냐면은 집에 가면서 선생님한테 말하면서 계속 속으로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 꾀병이면 어떡하지? 집에 갔는데 안 아프면 어떡하지? 아 몸 갑자기 괜찮아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지면 어떡하지? 괜찮아지면 괜찮은 거 계속 생각해. 가면서 괜찮아져요. 마음의 힘인 거예요.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내 마음으로 괜찮아진 거예요. 자, 파동과 조화롭게 움직이려면 이런 전환에 익숙해져야 한다. 당신이 마루 또는 골에 이르렀다면 하나의 문제로부터 다른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꼭 필요한 다음 과제를 수신하고 있다고 여겨라. 전환점은 그동안 받은 선물과 교훈들을 이해하는 지점이고 감사한 마음과 낙천주의가 특히 유용한 시기이다. 마루에 해당하는 전환점에서 당신은 가장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삶의 관점에 도달하고 물질화가 완성되어 절정화와 성공의 느낌을 갖는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파동이 입자로 변해 있는 상태이다. 가장 큰 시련은 아마도 파동이 골에 이르렀을 때일 것이다. 그때 당신은 의욕이 없고 가진 것이 줄어들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진다. 존재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놓아버리고 낡은 것들을 버려야 한다. 물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입자가 파동으로 변해 있는 상태이다. 골로부터 마루로 올라가는 과정은 활력, 동기, 목표 성취가 포함되기 때문에 재미있어 보인다. 하지만 낡은 대상들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다양한 현실상들을 꿈꾸고 원기를 회복하는 것도 똑같이 즐거운 일이다. 파동의 전환에 고질적으로 저항한다면 그 전환점은 위기 또는 트라우마 같이 극적으로 과장되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막 문장이 조금 어렵게 쓰여졌지만 쉽게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근데 그게 뭔가를 내가 꼭 잘해서 좋은 것도 꼭 뭘 못해서 나쁜 것도 아니다. 항상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생체 바이오리듬이 있듯이 바이오리듬은 내가 뭘 잘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파동과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루와 골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르내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르내림이 보통은 이제 올라올 때 좋아요. 언제 좋습니까? 내가 물질화를 하고 창조를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이 막 빵빵 터질 때 그때는 누구나 좋지. 근데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고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래 순간. 근데 고래 순간이 오면은 그게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골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죠. 오르락 내리락인 거예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보면은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없고 내려가기만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고 해도 한 번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절대 없다. 오르락 내리락 이 파동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내려올 때 힘들어 한다는 거야. 내려올 때가 언제냐면은 막 뭔가 좀 무기력하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혼자만의 좀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일이 펼쳐지기보다는 뭔가 좀 수축되거나 줄어들거나 막 이런 상태. 그런 상태가 올 수 있더라. 내가 뭔가를 잘못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오르락 내리락이 있더라.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상승을 위해서, 다음 도약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잠깐 힘을 비축하는 시기.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들을 갈무리하는 시기.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골입니다. 골. 더 큰 상승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시기다. 우리가 투자를 해도 큰 상승 전에 반드시 하락이 나요.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큰 폭의 급락이 나왔다가 그것을 더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큰 상승이 일어나. 반드시.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반드시 떨어지다가 올라가. 떨어졌다가 치고 올라오는 그 추진력과 반동으로 쫙 올라가.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공부하고 되돌아보고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면은 그때 큰 도약과 큰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전성기를 떠올리면서 나 그때만큼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교훈들을 얻으면 좋을까, 어떤 삶의 가르침을 얻으면 좋을까, 어떤 것에 감사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 쭉 돌아보면서 내 안에 갈무리를 쭉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상승하는 시기가 왔을 때 아주 크게 내 인생이 도약하고 성장하고 상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 내가 전보다 막 승승장구하지 않고 있다면 갈무리의 시기인가 보다. 갈무리의 시기. 한참 잘 나갈 때는 또 그리고 바빠요. 바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도 많이 들어오니까 돈도 많이 벌지만 힘들고 바쁘고 뭔가 마음은 좋아.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지칠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좀 지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소모를 많이 해서.
그래서 쉬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충전도 하는 거야. 이런 시기에 뭔가 좀 한가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계속 바랬던 시기거든요. 또 이거 지나가면 또 쉴 새 없이 또 바쁜 시기가 올 겁니다. 마음이 바쁘든 몸이 바쁘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타라는 겁니다. 이 흐름을 서핑보드 타듯이 타라.